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크호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시청자분들의 계절을 운수대통하게 만들어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9시 20분까지는 TV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 방송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넘어오신다면 계속해서 윤수림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오늘 장중에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 방법 오늘도 두 가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생방송 중에 띄워드리는 네모난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가져다 대보신다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누르고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방법이 좀 생소하신 분들께서는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받는 번호에는 샵 3989 5글자 입력해 주시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또 밀키트 종목들의 레시피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난주 수요일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거래일, 긴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며 이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은 지난 1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다만 전날에 이어 다시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던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오후 들어 꺾이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도 약해져 갔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3시경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2460선을 지켜냈고 코스닥도 기관의 순매수에 오후 들어 오름폭을 키우다 9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미국의 국채금리는 연이어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10년물은 4.8%, 30년물은 4.9%를 넘어섰고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72%까지 올랐습니다. 8월의 채용 공고는 961만 건으로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시장의 예상치였던 880만 건을 웃돌면서 여전히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1%가 넘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10월의 첫 번째 거래일인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남은 4분기 준비 잘 하시려면 매일 아침 저희 밀키트 종목들에 집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마다 전문가님께서 미리 분석을 해오시고 시장의 다크호스처럼 등장할 수 있는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저희가 8월 24일에 알려드렸었던 SY 제공약을 해주셨는데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도 4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스맥 같은 경우에는 한때 세 자릿수 수익까지 기록을 했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종가 기준 여전히 75% 넘는 상승으로 마쳤는데 오늘 또 새로운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밀키트 종목들 담아오셨다고 하니까요. 자리 옮겨서 전문가님께 직접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명절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그 연휴 기간 동안 바람의 온도가 굉장히 달라진 것 같은데요. 또 저희가 10월 준비 그리고 남은 올해 4분기 준비도 이렇게 9월과는 좀 새로운 분위기로 흘러갈 것만 같은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큰 걱정 없이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오랜만에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밀키트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모셔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명절 연휴 좀 어떻게 보내고 오셨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번 명절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불편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면 네. 좀 걱정되는 게 있으셨을까요? 아무래도 미증시가 워낙 이렇게 시끄럽다 보니까 네. 몸은 편해도 정말 마음은 불편하게 좀 시장을 좀 바라보지 않았나. 국내 시장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크게 국내 시장에 집중은 못했지만 안 해도 됐지만 반대로 미증시의 경우는 또 이렇게 더더욱 집중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 조금 이따가 또 시장 정리해서 자세히 분석해 주실 테니까 우선은 인사와 소개 드리고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스대통 윤수림 멘토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10월을 맞이하고 이렇게 점차 하반기 그리고 연말까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남은 이렇게 한 해도 우리 화이팅하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또 수요팅 하면서 이번 주 거래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지난주에 이어서 3거래일밖에 없는 짧은 거래일이 이어지고 또 다음 주 월요일 한글날 휴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3일간의 연휴가 우리 시장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이번 주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밀키트 종목들로 짧은 거래일에도 또 빠르게 한번 수익 채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저희 방송 종료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와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실시간 메시지로 계속해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받는 번호에는 샵 3989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문자 내용은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또 종목들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한 얘기와 시장의 흐름 분석까지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종료 이후 오후에는 전문가님께서 또 너튜브 스트리밍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계십니다. 이 너튜브 스트리밍 방송은 오후 4시에 너튜브 검색창에 윤수림 멘토라고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희가 지난주와 이번 주 좀 연휴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원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오늘과 내일 오후 4시에는 너튜브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보신다면 더욱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잠깐 힌트를 주셨는데 저희가 또 저희 시장이 쉬는 동안 미국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서 오늘 시장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국제 유가는 사실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수가 좀 그렇게 강하게 흔들리는 모습까지는 아니었지만은 간밤에 또 강한 약세가 나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 기다리는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또 마음 편하게 쉬지는 못하시고 시장 계속 보고 계셨을 것 같은데 미증시 얘기부터 한번 그간 있었던 일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뭐 지난주 사실 이렇게 방송에서 누차 이야기 들었던 내용이 PC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네. 물가 상승률에 대한 내용들이 좀 진정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미증시에서는 셧다운 우려도 피해가고 네. 그리고 PC도 좀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이번 주는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전일 분위기가 한번 이렇게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한 번 더 역대 최대치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이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는 건 사실 지난번 이 국내 시장에 약세 분위기를 띄웠던 뭐 작년 추석 분위기와도 상당히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국내 시장 오늘도 약세 분위기를 한 번 더 이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려서는 일단은 미 증시의 빅테크 기업들의 방향성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상보다 이 글로벌 매크로에 대한 지수의 흐름 대비
국내 시장 그리고 미증시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크게 하방 압력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조금 종목들과 그리고 대체적인 산업들을 중심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런 시장에 일시적인 매도세는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매도세가 과연 지속성으로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라든지 경기 심리를 동반한 매도세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번 주 또한 이렇게 증시에 주요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매크로에 대한 지수의 혼동성은 시장에 강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포인트로 한번 시장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번 미 증시의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좀 최악은 면했다. 그런 분위기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현재 시장은 여전히 좀 견조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뒷받침이 됐는지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재상승 요인으로 촉진시킬 만한 내용들이 더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면서 미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주신 대로 계속해서 고금리에 대한 우려, 간밤에는 또 예상보다 강한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약세로 마치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방금 좀 예상 지수가 공개됐는데요. 코스피가 0.9%, 코스닥도 1.3%, 1.5% 정도 하락 출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시장 대기하면서 좀 우려감이 크실 것 같지만 이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만한 이번 주에 저희가 우리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요소는 아무래도 두산로보틱스 상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 이제 코스피장 상장이 예정돼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또 시장이 한산한 와중에 로봇주들 움직임이 좀 괜찮았었거든요.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명절에 보름달 보고 소원을 빌면서 시장의 새로운 분위기로 반전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가 좀 새로운 어떤 도화점이 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시장이 사실 뭐 이렇게 혼란한 분위기 속에서 사실 로봇주들에 대한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두산 로보틱스의 시장 기대감이 사실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과연 진짜 상장하고 나서도 이렇게 이어질지 혹은 상장 이유가 바로 재료 소멸일지 아마 이 부분들을 가장 많이 걱정하실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너무 거대하게 좀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나 그렇게도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로봇이라는 산업을 실제적으로 상장을 하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상장을 했을 때 과연 이 로봇 산업의 향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했을 때 여전히 긍정적인 분위기로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 속에서도 뭐 에코프로라든지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포스코 그룹주들 이런 2차 전지 종목들의 부재 상황 속에서 뭐 이런 매수세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런 분위기로 시장이 받아들인다면 로봇주들의 2차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반대로 지금 이런 기술주들의 과도한 밸류를 적용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을 할 경우에 로봇주들의 기대감은 상장 이전까지만 작용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약세 분위기로 전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로 로봇주들을 공략을 하고 로봇주들 지금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라기보단 상장 이후에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반응하는 그런 피드백을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장 확실한 대응 전략은 확실하게 이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후의 반응을 한번 시장에서 확인해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이 장 전에 이런 대체적인 로봇주들의 상승 분위기가 장전 뭐 예상 분위기가 좀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로봇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이런 회피 심리가 이런 로봇주들로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오늘 로봇주들을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어찌 보면 오늘 분위기를 관망을 하고 실질적인 매수의 유입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여부를 바라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로봇주 두산 로보틱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올해 좀 최대어로 예상이 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관련돼서 로봇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좀 8월에 강한 움직임이 나왔고 이미 선반영됐던 재료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내일 그리고 그 이후에 로봇주들 관련해서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움직임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우리 시장 지금은 하락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고 분위기가 9월과는 좀 달라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또 연휴가 너무나 길었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 갈피를 잡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시장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사실 지난주 이제 수요일 장 마감을 하고 나서부터 이번 주 수요일 이렇게 개장을 하기까지 네. 다소 이 러닝 타임이 좀 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 긴 시간 동안 사실 선제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던 섹터나 뭐 테마들은 부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도 뚜렷하게 이 테마다, 이런 섹터다,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던 섹터들은 부재였던 상황을 한번 감안해 봤을 때 일단은 오늘 시장은 이런 회피성 물량들, 시장의 지수의 하락에 대비한 뭐 소형주들이라든지 개별 이슈 종목들에 좀 더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오늘 신규 상장을 하는 한싹이라는 종목이라든지 혹은 밀리의 서재,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네. 지난주 수요일날 상장했던 밀리의 서재 같은 종목들의 추가적인 매수세 유입 혹은 이런 개별 섹터들, 개별 종목들, 개별 이슈를 가진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에도 추가적인 매수세는 들어올 수가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개별 테마성을 가진 종목들에게 회피성 물량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는 어찌 보면 종목 선별을 좀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한 번 더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부분들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어떤 섹터들을 과연 연말까지 잡고 갈까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이 이런 주도주의 부재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상황 속에서는 일단은 로봇주들이 추가적인 갈피를 잡아주는 부분들에 대해선 여전히 관심도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매수세가 연말까지 충분히 AI 쪽으로 한 번 더 유입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는 조성이 됐다 보니까 확실한 성장성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개별 섹터들에게 오히려 더 이런 관심도를 기울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여전히 시장이 약세이든 강세이든 시장이 뭐 금리를 인상을 하든 혹은 뭐 안 좋게 이런 분위기가 시장이 조성이 되는 분위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AI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으로 여전히 눈을 귀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긴 연휴를 보내고 와서 마음이 좀 풀어졌고 다시 한번 어디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좀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이제 시장 분석 얘기해 주신 점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인 밀키트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시장 분석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내용 이 부분도 저희가 매일 아침 전문가님께서 방송 시작 전에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공간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방법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받는 번호는 샵 3989라고 입력해 주시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한 통 저희 생방송 중에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답장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종료 이후에 오후 4시 시장까지 다 정리되고 난 다음 오늘 하루 되돌아보고 내일 시장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너튜브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후 4시 매주 원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번 주는 오늘과 내일 진행이 됩니다. 너튜브 무료 방송 시청하실 분들께서는 오후 4시에 윤수림 멘토라고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앞서서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지금 뚜렷한 어떤 섹터의 움직임이 관찰이 되고 있지 않은 와중에서 저희가 좀 집중해 볼 수 있는 개별 종목을 또 긴 시간 동안 오늘 거의 일주일 6일 쉬시는 동안 많이 분석을 해서 가져오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2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개장 전에 미리 기업 분석 내용 한번 들어보고 장 시작하고 나면 차트상 위치와 함께 가격 전략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제가 항상 이 전문가님 밀키트 종목 가지고 오시면은 그 이름으로 좀 장난을 치곤 했었는데 오늘은 저랑 이름이 비슷한 종목을 가져오셨어요. 네. 근데 이 기업에서 만든 제품이 또 저희 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더라고요. 네, 뭐 이름과 기업 자체가 네.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앵커님과 굉장히 이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렇게 생소했던 기업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다크호스처럼 떠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자, 이 기업은 오늘 말씀드릴 이 가온그룹이라는 가온그룹. 네, 가온그룹이라는 이 기업은 네. 우리 생활과도 사실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최근에 AI 시장으로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중심으로 우리가 눈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만큼 이 가온그룹에 적어도 이 가온그룹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이고 있는 지금 구간에 우리는 정확하게 눈여겨보고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아마존이 AI 기업 엔트로피에 최대 5조 원을 네. 투자를 하는 그런 과감한 AI 산업의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픈 AI, 우리가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 투자로 인해서 이 AI 산업의 하나의 이런 지분과 이 경쟁력을, 이 권력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챙취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경쟁사인 구글도 자연스럽게 챗 GPT인 바드를 공개를 하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챗 GPT를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보유를 하려는 그런 전략들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이 오픈 AI의 경쟁 모델인 이런 엔트로피라는 이런 스타트업 기업에 다시 한 번 더 5조 원을 투자를 해서 이 지분을 확보를 하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AI 소프트웨어 이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만한 부분들은 이렇게 빅테크들이 전부 다 하나씩 이렇게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챗 GPT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춰봐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이 가온그룹과 과연 어떤 내용들과 연관이 있을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자연스럽게 시장에 뭐 우리가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챗 GPT 이런 우리 AI 관련 산업에 뭐 윤활유가 될 수는 있겠죠. 충분히 윤활유가 될 수는 있는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만한 부분들은 그러면 국내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자체적인 AI 서비스를 확보를 할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가온그룹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명은 생소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가온그룹이라는 기업이 이 우리 KT의 우리 자체적인 홈 스마트 그런 기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제가 이제 좀 주말에 쉬고 싶을 때 네.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나죠. 지미야 이렇게 하면은 네. 요즘 굉장히 똑똑해요. 말도 잘 알아듣고 대답도 잘하고 네. 제가 시키는 걸 뭐 무리 없이 다 소화를 해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 우리 이 대화를 저는 진짜 컴퓨터,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네. 하죠. 우리 AI 로봇들에게 실제로 날씨와 지금 기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침에 항상 물어보고 시작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아침에 샤워를 할 때 이렇게 좀 기분이 아침에 좀 축 처지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도 이렇게 AI에게 직접 요청을 해서 이렇게 뭐 틀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을 해주고 있는데 맞아요.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런 이 사물의 인터넷과 이런 AI 기기들과 우리 이 가온그룹과는 정확하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바로 가온그룹이 그런 이 사물 인터넷 이런 AI 기기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가 가온그룹이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다크호스처럼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생소했기 때문에 네. 가온그룹이라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AI 기업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엮이는 게
이게 어찌 보면 시장의 테마성으로 이 종목들이 그냥 단순하게 엮여 나온 게 아닐까. 이 기업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기업이길래. 맞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가온그룹은 KT와 AI 서비스 로봇을 이렇게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런 가온그룹의 이런 실질적인 이런 위치와 이런 KT, 이런 AI 서비스 로봇 이런 산업과는 굉장히 좀 밀접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실체를 동반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 가온그룹의 자회사인 이 K퓨처테크라는 기업을 이렇게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K퓨처테크가 이 인공지능 AI 실내 배송 로봇 그리고 뭐 이런 XR 플랫폼이라든지 증강현실, 가상현실 플랫폼까지도 동반해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이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런 R&D 투자가 지금 대략적으로 3년 동안 이렇게 이어진 상황 속에서 최초로 2021년 8억 원의 매출을 낸 이 K퓨처테크가 올해는 매출이 최초 이렇게 이 사업을 영위했던 날까지 이렇게 회계연도 네. 이렇게 기간 동안 454%가량 증가한 지금 42억 원의 매출을 내고 있다. 이렇게 시장의 성장성도 어찌 보면 네. 입증이 된 부분인 거죠. 첫 해부터 바로 매출이 나왔네요. 네, 첫 해부터 8억 원의 매출을 기점으로 2023년 올해는 벌써 42억 원, 450%가량 이렇게 확대를 하는 즉 AI 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와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이 가온그룹은 네. 과연 어떤 사업을 핵심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느냐? 네. 자, 이런 포인트를 기반으로 이런 AI 서비스, 이런 K퓨처테크를 기반으로 AI 플랫폼 서비스와 AI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네. 이 가온그룹은 가온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런 IPTV 그리고 이런 AI 단말기, 음성인식 이런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기가 땡땡 이런 서비스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집에서 보통 TV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이 TV 옆에 저 스피커, AI 스피커들이 다 하나씩 놓여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AI 스피커, 우리 AI 이런 사물 인터넷 플랫폼 이런 뭐 하드웨어를 지금 가온그룹이 네. 지금 제작을 하고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AI 음성인식 서비스 이런 로봇들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큰 혁신을 가져줬죠. 맞아요. 네. 이런 내용들이 국내 이런 우리가 가정뿐만 아니라 뭐 주요 군 부대 시설까지도 이렇게 공급이 되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이 가온그룹이라는 기업이 자연스럽게 그럼 AI 산업과 가장 먼저 엮여 나와야 되는 기업이지 않나? 사실 이런 핵심적인 역할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역사가 있는 기업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포인트가 지금 너무 긍정적으로 이렇게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단순하게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실체를 동반하고 있는 실제 재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반영이 되고 있다. 우리가 가온그룹이라는 기업은 생소하지만 적어도 가온그룹의 제품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AI 산업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도입이 됐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가온그룹은 지금 주가에 이런 밸류 가치가 더더더 평가를 받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무제표까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도 꾸준하게 매출액이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률은 이런 제조업 기업 특성상 이렇게 뭐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그리고 뭐 R&D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뭐 안정적인 재무 상태 내에서도 뭐 유보율이라든지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재무적인 뭐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AI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네. 배당 또한 지급을 하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찬바람이 부니까 슬슬 많은 분들이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실 때가 있는데 네. 뭐 저희가 배당하면 딱 떠오르는 전통적인 회사뿐만 아니라 이 가온그룹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충분히 우리가 AI 산업에 대한 우리가 주가의 상승 흐름과 그리고 이런 밸류에이션의 가치만 보더라도 여전히 기업 자체는 이렇게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여전히 배당까지 주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정말 기업의 본질적인 부분만 봐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런 삼박자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가온그룹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10월에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선정해 주신 기업은 바로 가온그룹이었습니다. AI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요. KT의 그 AI 셋톱박스를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 종목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이유가 자회사인 K퓨처테크가 KT와 함께 손을 잡고 인공지능 실내 배송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자, 앞으로 또 새로운 인공지능에서 저희가 관련해서 지켜볼 종목이고 또 실제까지 있는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가온그룹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잠시 후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도 빠르게 설명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우선은 종목 명에 새 이름이 들어가요. 네. 자, 여러분 새가 또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이 종목에 대한 기대를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종목은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자, 우선은 전문가님 우리 또 바이오 쪽 하면은 많은 네. 분들이 투자하실 때 사실은 좀 걱정이 되기도 한데 뭐 지난주에 좋은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네, 오늘 뭐 시장이 사실 뭐 그렇게 좋은 시장의 분위기를 띠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이런 제약 바이오 기업들 내에서도 개별 네.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이슈를 동반한 기업들은 충분히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런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근거를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이 카나리오 바이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뭐 시장에 어느 정도 소외를 좀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런 뭐 최근에 이런 카나리오 바이오의 뭐 재무라든지 혹은 이런 개별적인 이슈 그리고 모멘텀 뭐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좀 저하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글로벌 임상 지금 난소암 이런 치료제죠. 난소암 치료제의 DSMB 지금 심의를 통과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런 평가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다크호스처럼 떠오르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DSMB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이 임상이라는 게 진행이 될 때 단순하게 임상은 진행이 되고 그 임상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어떠한 데이터가 축적이 됐고 어떠한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임상의 중단, 재개, 지속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DSMB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카나리오 바이오가 최근에 시장에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전에 현대사료 시절부터 시작해 네. 아무래도 갑자기 현대사료라는 기업에서 카나리오 바이오라는 회사로 이렇게 사명을 변경을 하고 그리고 임상에 대한 뚜렷한 이런 결과를 증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바이오 정말 바이오 관련 사업이 있긴 한 거냐? 혹은 이런 바이오 관련 사업 내에서도 정말 임상 3상에 대해서도 지금 기대감을 더 증진을 시킬 수가 있는 내용일까?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사료 관련된 모멘텀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의구심으로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글로벌 3상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 재개 여부가 진행이 되면서 재개가 아니죠. 정확하게 지속에 대한 이야기가 좀 시장의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확대가 되면서 지금 긍정적인 분위기를 다시 한 번 더 띄고 있다. 이런 포인트로 우리가 카나리아 바이오를 지금 시장에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포인트로 한번 살펴봤을 때 카나리아 바이오가 난소암 치료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동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시아 이런 글로벌하게 이런 판권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현재 거짓이 아니었구나. 정말 실체가 있는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판권 논의라든지 글로벌하게 점유율 확대라든지 이런 포인트로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 지금 어찌 보면 이전 모멘텀 이전에 투자가 억눌려 있던 투자 심리까지도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다만 어디까지나 이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기업 그리고 시장의 개별주들 그리고 이런 제약 바이오 기업 특성상 이런 변동성, 개별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이런 시장에서 좀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이쁜 꽃인 만큼 어찌 보면 배일 수도 있다.
그런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 네. 이런 시장에서 좀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나리아 바이오 지난주에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난소암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심의가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뭐 그래도 저희가 3상이면은 거의 다 왔지 않나 하는 기대감을 좀 가지실 수 있는데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 종목 굉장히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는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이 종목의 대응 전략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타점은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의 다크호스 기법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시장 상황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 수요일 오늘 10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현재 시간 9시 4분 30초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양지수는 지금 예상지수 구간에서보다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7%가량 내리면서 2,423포인트까지 지수 후퇴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8% 넘는 하락 보여주면서 825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의 외국인과 기관은 우선 매도로 출발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 거래소에서는 1,385억 정도 강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600억 넘게 현재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상위권에 보안주들 신규 상장주 올라와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앞서 시장 설명해 주실 때 간략하게 언급해 주셨던 한싹,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보안 관련된 기업이고요. 공모가 12,500원에서 출발해서 현재 39,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면서 211%가량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이자 관련 종목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한양행이 오늘장 14% 넘는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얀센과 함께 폐암 표적항암제 병용요법 마리포사 임상을 진행했는데 좀 성공적인 결과가 확인이 됐다는 호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 체크해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유한양행 가장 높이 올라와 있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난소암 관련된 임상 3상 통과 소식으로 오늘장에서도 4%가량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주 수요일 상한가까지 기록했었던 TPC 글로벌이 오늘장에서도 20% 넘는 상승률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이제는 로봇 감속기 쪽에 그런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 4,800원 선 부근에서 주가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주부터 이어져 온 정치 테마주들의 흐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화천기계는 6.6% 정도 상승하면서 현재 4,65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지수는 좀 강한 하락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종목들은 개별적인 호재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밀키트 종목들은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 잠시 후에 돌아와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에 좀 다른 분위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우선의 양지수 1% 넘는 약세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옥석 가리기 통해서 개별 종목 한번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밀키트 종목인 가온그룹 얘기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상한가로 맞췄었고 수요일에도 장중에는 좀 강한 상승이 나왔었지만 윗골이 달고 길게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 종가 위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 가까이 상승하면서 7,54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가온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에 진입을 해서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한번 노려봐도 좋을까요? 네, 가온그룹의 세부적인 대응 전략은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그룹이 최근에 이런 상승 흐름이 바닥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가온그룹의 핵심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자, 바로 최근에 강하게 캔들이 들어선 바로 이 장대 양봉. 이 장대 양봉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이 가온그룹이라는 기업이 사실 긴 시간 동안에 좀 횡보를 거치면서 이 횡보 기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가온그룹의 모멘텀이라든지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횡보를 거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뭐 시장이 마땅히 모멘텀이 없었던 뭐 이런 상황이라든지 뭐 AI 관련된 기업으로 엮여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최근에 이런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이런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런 장대 양봉을 그려낸 이후에 이 상승 흐름은 좀 이어가고 있다. 지금 이 가온그룹에 그래서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온그룹이라는 기업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는 AI 관련된 모멘텀을 받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기술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뭐 이런 주봉상 움직임을 봤을 때 뭐 연초 그리고 연말 지금 뭐 최근 들어서 AI 관련된 상승 종목들의 최근 강세 흐름을 이어갔던 뭐 시즌이었던 뭐 엔비디아의 매출 발표 이후 뭐 이런 움직임들의 정확하게 모멘텀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주봉상이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포인트에 지금 어찌 보면 가온그룹이 매수의 적기다.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다크호스처럼 떠오르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재차 드립니다. 자, 가온그룹의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현재 매수 가능 대응 전략 지금 장중에 7,700원까지 7,65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7,650원 고가 부분부터 시작해 7,200원 구간까지 7,300원 구간까지는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1차, 2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과연 어디로 설정해 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단기적으로 우리가 1차 목표가, 1차 손절가로 잡을 수 있는 구간이 7,000원대 구간, 이 7,000원대 구간이 이탈을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추세 이탈이 더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7,000원 구간에서는 적어도 이 데드라인으로 잡고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좀 더 길게 가온그룹을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6,000원 구간까지도 한번 이렇게 손절가로 잡고 분할로 대응해 보셔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목표가는 우리가 과연 어디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봤을 때 단기적으로 8,000원 구간까지는 1차 목표가로 잡고 진행을 하되 2차 목표가는 그러면 이전에 저항이 나타났던 구간인 8,430원 구간까지는 바라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주 만일 1차, 2차 목표가를 돌파하고 3차 목표가로 이렇게 좀 대응 가능 전략 범위까지 도달한다라고 하면 2차 목표가를 아주 만일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이 구간부터는 적어도 10,000원까지는 한번 기대해 보셔도 이렇게 러프하게 좀 보셔도 좋은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찌 보면 이런 정량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만큼 이렇게 기업의 정량적인 가치만 보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가온그룹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3월에 15,558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인데요. 현재 지금 우하향 흐름을 그리다가 다시 한번 지난주부터 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온그룹 7,300원에서 7,650원 사이에서 한번 담아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로는 8,000원 넘어선다면 지난주 정고점이었던 8,430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카나리아 바이오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카나리아 바이오 바이오 쪽 기업인 만큼 좀 주가가 들썩들썩 거리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었긴 한데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좀 고점이 높게 형성이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장 5%가량 강세 보이면서 6,400원 선쯤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우리 카나리아 바이오 아까 좀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정확한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카나리아 바이오 또한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카나리아 바이오 이전부터 사실 드릴 이야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좀 핵심적으로 본론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봉상으로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기업이 이전에 사료 관련된 모멘텀으로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부터는 적어도 임상에 대한 내용들을 동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지금 이전에 지지가 나온 구간들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최근에 약세 분위기 속에서 좀 하방을 이렇게 견조하게 지지해주는 구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 구간들이 지금 이전에 좀 주가가 횡보를 하던 이 구간과 굉장히 좀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즉 바닥권 정도의 지금 위치다. 이 정도의 위치가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의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지금 한 번 더 바운스가 나타났다. 바운딩이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일봉상의 시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고 이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은 상황 속에서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어느 정도 물량들은 좀 소화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전에 이 저점 구간 대비해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가 임상에 대한 내용들을 동반하여 지금 4거래일 동안 상승 분위기로 좀 이어가고 있다. 지금 분위기 속에서 카나리아 바이오가 지금 임상에 대한 즉 주요 핵심 모멘텀에 대한 분위기로 다시 한 번 더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내용이다.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들 만한 그런 모멘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카나리아 바이오의 어떤 부분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봐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바로 이 바닥권에서 고개를 드는 장대 양봉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즉 바닥권을 짚고 돌아서는 그런 다크호스와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위치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어느 정도 구간을 우리가 대응 범위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봐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는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6,500원 구간부터 시작해 현재 6,000원 구간까지는 현재 널널하게 매수 가능 밴드 범위에 위치해주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구간에서만큼은 확실하게 손절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수적인 가이드라인 범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5,500원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크호스 하단선과 지금 다크호스 상단선이 골든크로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지금 이 골든크로스가 지금 저항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 다크호스 하단선과 상단선의 위치가 전환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했을 때 추가적인 우하향 흐름 또한 지금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필수적으로 대응을 해봐야 되는 위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5,500원 구간은 필수적으로 손절 범위로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럼 1차 우리가 목표가는 어디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짧게는 6,800원 구간 그리고 좀 길게 보신다고 하신다면 7,500원 구간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동반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에 해당하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밀키트 종목 카나리아 바이오 가격 전략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6,000원에서 6,500원 사이에서 매수 가능하고 1차 목표가로는 6,800원, 2차 7,5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손절가 5,500원을 꼭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 아침에 알려드렸었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이 칩스앤미디어였는데요. 이 종목 오늘장에서도 지금 15% 가까운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 좀 VI 발동이 된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칩스앤미디어 짧게 한번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네, 칩스미디어 오늘도 굉장히 무섭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VI가 지금 발동이 됐는데 15%가량 이렇게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갔습니다. 자, 칩스미디어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굉장히 주목해봐야 될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그런 좀 강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뭐 이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뭐 저항이 나타났던 구간인 이전 고점 구간을 한번 돌파를 할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칩스앤미디어뿐만 아니라 이런 반도체 IP 기업들 굉장히 좀 주목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적어도 AI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절대로 소홀히 대응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칩스앤미디어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칩스앤미디어까지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희 10월의 첫 번째 거래,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들도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전문가님께서 다시 한번 또 알려주신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 그중에서도 좀 배당까지 진행하고 있는 실체 탄탄한 종목이었죠. 가온그룹을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포장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난소암 관련해서 글로벌 임상 3상의 심의를 통과했다는 좋은 소식이 전해진 카나리아 바이오 포장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신 가격 전략들도 잘 체크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 저희는 또 더욱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